네, 이번에는 태의일치. 자, 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엄청 많이 듣죠? 자, 그 기본 개념이 뭔지 아주 쉽게 원리와 형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의 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태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 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가 있죠. 어떤 일의 상황 따위에 대해서, 즉 어떤 목적어에 대해서 주어가 취하는 입장, 즉 주어가 태도가 내가 하는 거예요, 직접. 그죠? 그럼 능동태고, 수동, 당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태도의 태가 되는 거예요. 즉, 목적어에 대한 주어의 입장. 태일치. 그게 바로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태일치란 뭐냐면, 주어의 태도가 능동이에요. 그러면 능동태를 쓰고, 주어가 수동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태를 쓰는 게 이게 태일치예요. 됐죠? 네. 그래서 주어가 동사를 하는 거면 능동태로 표현하고 주어가 동사를 당하면 수동태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 이거죠. be 플러스 pp. 네. 자, 그래서 능동태, 주어가 목적어, 동작의 대상이죠.에 대해서 스스로 동작을 하는 것. 그래서 she made, 그녀가 만들었다. 그죠? 그녀가 직접 한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인 거고,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그죠? 당하는 거예요. 동작의 대상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당하는 거. 장난감은 어때요? 지가 만드는 거 아니죠? 장난감이 나를 만들지, 물론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장난감을 만드는 거고, 그녀가 만드는 거고, 장난감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게 수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 영문법의 이해를 위해서 복잡한 걸 너무 많이 따지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관계만 생각하세요. 주어가 했냐, 주어가 당했냐, 이렇게. 뭐 목적어 따지고 보호 따지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능동태 기본 형태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들은 다 능동태예요. 다 능동태로 써 있는 거예요. 동사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제가 여러 가지 12가지 시제가 있잖아요. 자, 그 12가지 시제에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은 능동태를 배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녀가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made 쓰면 돼요. 시제만 확인하면 돼요. 과거 동사. 지을 것이다. 회사가 지을 것이다. 그러면 미래죠? 그러니까 will bui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자, 능동이니까 주어가 사람이구나. 수동이 사람이 사물이 주어니까 수동이 있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영어는 사람, 사물이 주어 능동성과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요. 사물이 이 회사죠.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단체가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요. 그 관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 하냐 당하냐가 중요하지 주어가 사물이냐 사람이냐 이것 따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회사가 지을 것이다. 또 그가 해결했잖아요. 과거네요. 근데 여기서는 has solved를 쓴 거죠. 완료 시제로. 나중에 시제 파트에 따로 하겠지만 과거나 완료나 시제, 현재 완료나 과거나 현재 시제나 해석은 우리말로 항상 거의 같아요. 과거처럼 하시면 돼요. 아무튼 주어가 한 겁니다. 일반적인 동사 형태는 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수동태라면 이렇게 쓰는 게 수동태예요. 동사를 뭔가 다르게 해야겠죠. 수동. 우리 과거분사 할 때도 우리 배웠지만 이렇게 비동사, 조동사 역할을 하는 비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과거분사형, PP라고 하죠. past participle이라는 이 과거분사가 본동사가 돼서 묶여서 이 전체가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be 플러스 pp 전체가 묶여서 나누면 조동사, 본동사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장난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was made. 자, 주어에 대한 태도 어떻다? 주어의 태도가 어떻다? 되어진 거다. 수동. 또 집이 지어진 거죠. 근데 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그래서 will be built. 문제가 해결되었다. 과거나 완료겠죠. 현재 완료. 그래서 has been solve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주어가 어떻게 됐냐, 했냐, 당했냐 이 관계로 능동수동을 구분한다. 주어의 종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동태의 개념을 이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기본이고 아주 중요하죠. 네. 자, 일단 개념을 보겠습니다. 일단 영어 우리 문법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다 보면 용어들이 한자가 워낙 많죠. 그래서 한자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중요한데 이제 수동태 할 때 태가 뭐냐? 일단 태도 할 때 그 태예요. 그래서 주어에 대한 동사의 태도, 하는 태도냐, 또 당하는 태도냐, 즉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능동태는 주어가 목적어, 즉 동사의 대상이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직접. 태도가 대하는 걸 내가 직접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녀가 장난을 만들었다. 자,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죠. 여기 보시면 주어에 대한 동사의 태도. 좀 이 말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녀가 만들었다. 그녀가 했다. 당하거나 되어진 게 아니라 했으니까 얘는 능동이 되는 거고요. 자, 수동태는 뭐냐면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의 관계가 당해요. 즉 장난감이 만들었냐, 장난감이 만들어졌냐. 장난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금방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평소에 수동태 나올 때마다 특히 사물이 주어인데도 수동을 안 쓰고 능동을 쓰는 경우 많거든요. 사물주어라고 해서 그럴 때 그 논리적인 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건 또 따로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아무튼 주어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주어가 하면 능동, 당하면 수동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동태 기본 형태는 자 이렇게 됩니다. 비동사에 pp를 붙여서 pp를 하면 우리가 과거 분사를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죠.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과거 분사, participle이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pp라고 쓰는데 얘가 이제 수동태 하면 기본 형태죠. 근데 이제 이때 사실 비동사가 조동사고 나누자면 이제 pp를 본동사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자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는데 얘를 전체 동사로 보지 않고 얘가 문장의 동사고 얘를 보어로 보기도 한다. 그럼 이 형식이 되겠죠. 얘를 전체 하나의 덩어리를 보면 이 형식. 얘가 동사고 얘가 과거분사, 분사니까 형용사 일종이므로 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은 사실은 둘 다 기억을 해야 돼요. 둘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평소에 독해할 때 근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형식을 보는 게 우리가 이 보호가 뭐 앞으로가 도치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얘를 보호로 보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 동사가 목적어를 가진 당연히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죠. 목적 없으면 자동사. 경우 수동태로 변경 가능하다. 지금 예문에 있는 것처럼요. 보시면 주어, 타동사, record라는 목적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삼형식이고요.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그 목적어가 문장이 주어로 갑니다. 주어로 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동사가 B 플러스 PP에 무슨 태? 네, 수동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위자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꾸는데 얘는 뭐 서로 알고 있거나 뭐 중요하지 않거나 하면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법으로 따지면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이 목적어 보호가 없는 일형식으로 바뀌게 됐다. 자, 얘가 이제 수동태 바꾸는 거죠. 순서를 우리말 정리 다시 해보면 능동태의 목적어가 이제 수동태는 주어로 갑니다. 대명사일 때는 당연히 주격으로 바뀌어야겠죠.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목적어가 대명사였다면 여기는 목적어니까 목적격, 여기는 주어니까 주격을 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이었었더라면 주어로 가면 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동사는 이제 수동태를 바꾸죠. B 플러스 PP 과거분사를 바뀝니다. 이때 비동사는 주어, 인칭, 수시제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야겠죠. 비동사가 바뀝니다. 과거분사 바뀌지 않습니다. 비동사가 인칭, 수시제에 따라 바뀐다.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뀌는데 대명사일 땐 목적격 형태로 바꾸어 문장 끝에 위치하죠. 거꾸로 반대죠. 여기가 he인데 어떻게 됐어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써야 하므로 by him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뀌는 요 과정과 형태들 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동태 만들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는
세 가지의 조건으로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수의 일치를 해야 됩니다.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시제 일치를 해야 되죠. 동사가 언제, 그 동작이 언제 일어났는지, 상태가 언제 일어났는지에 맞춰서 자, 시제 일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이제 태의 일치를 해야 돼요. 자, 태. 그럼 태는 두 가지가 있죠. 태라는 거는 주어가 직접 하는 능동태가 있고, 지금 오늘 이것을 수동태. 주어가 당하는 거죠. 우리 능동적으로 한다, 수동적으로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뭔가 당하는 그런 상황일 때 문장의 태도죠. 태도할 때 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동태 정의. 일단 개념이 중요하죠. 주어가 동작을 받는 형식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의문이 나오겠지만, 자, 내가 차를 세차해요. 그럼 나는, 주어인 나는 능동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주어를 차로 바꾸면 차는 세차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능동, 수동입니다. 능동, 수동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의 관계예요. 자, 주어, 동사 아니더라도 주어, 동사의 관계일 때 우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게 관계가 생긴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수동태 만들기입니다. They visited him. 자, 그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삼형식이죠. 그들이 주어, visited 동사, him 목적어. 자, 능동태예요. 자, 능동태는 뭐와 뭐의 관계? 주어와 동사의 관계. 즉, 그들이 방문했다. 자, 능동이에요. 됐죠? 자, 얘를 수동으로 바꿉니다. 수동태를 어떻게 바꾸냐면 첫 번째, 자, 능동태의 목적어. 여기 힘이죠. 자, 목적어를 주격으로 바꾸어 수동태의 주어로 해야 되죠. 왜? 주어가 될 거니까 주격이 돼야 돼요. 주격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 역할 하는 것을 주격. 목적어 역할을 하면 무슨 격? 목적격. 소유의 관계를 알려줘요. 그럼 무슨 격? 소유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니까 목적격을 쓴 거예요. 그죠? 힘은 그를이라는 목적격이에요. 왜 목적격을 썼어요? 목적어니까. 그런데 이 목적격을 주격으로 바꿔야 돼요. 왜? 주어로 만들 거니까 주격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힘이 히가 되고요. 자, 그래서 주어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능동태의 동사를, 이게 중요하죠. 자, 능동태의 동사를 be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바꾼다. 자, 이게 수동의 기본 형태, 수동태. be 플러스 과거분사가 수동태 형태로 바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별표. 자, 비동사는 수동태의 주어의 인칭 및 수에 따라 바꾸고 시제는 능동태 시제에 얽히킨다. 이게 어려워요. 다시. 비동사, 이제 be 플러스 pp, 이 비동사 형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be는 원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수동태의 주어의 인칭. 여기서는 수동태의 주어가 뭐가 되냐면 they에서 힘이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he가 됐어요. 몇 인칭? 3인칭. 그 다음에 단수의 복수의 그니까 단수죠. 단수의 복수 아니고 하나. 그래서 단수예요. 그 다음에 시제를 능동태일 때 시제와 똑같이 바꾼다. 자, 능동태 시제가 뭐였냐면 과거였어요. 그죠? 과거 시제였어요. They visited 과거였어요. 그러니까 비동사 뭐로 바꾼다? was. 자, 됐죠? 자,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면 is, was 쓰잖아요. 근데 과거니까 was 쓴 거죠. 그래서 was visited 이렇게 바뀐 거죠. 됐죠? 자, 능동태 주어를 수동태에서 이번에는 목적격을 고쳐서 by 뒤에 둔다. 그러면 자, he가 주어로 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동사는 be 플러스 pp로 바꿨어요. 특히 요 비동사 형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 과거라서 was가 됐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목적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힘은 여기 주어로 왔고요. 그러면 능동태 주어인 they는 어떻게 되느냐? 능동태 주어는 어떻게 된다? 목적격으로 고쳐서 by 뒤에, 즉 by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 의하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를 방문했다. 수동태는 그가 방문을 받은 거죠. 되어진 거죠.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3단계 정리하면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둔다. 주격으로 바꿔서. 자, 명사인 경우는 그대로죠. 명사는 주격, 목적 형태가 똑같으니까 대명사니까 주격이 형태가 다르죠. 인칭 대명사니까. 그 다음에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바꾸는데 비동사 형태 조심한다.
그 다음에 능동태 주어는 by 행위절 바꾼다. 이렇게 됩니다. 네. 적용 연습. He writes a book. 그는 책을 썼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a book이 주어로 가고 동사는 be 플러스 pp가 되고 by 행위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힘이 주어로 가고요. 동사 love가 is loved. 그 다음에 by his parents. 자, by parents, by 힘을 가로로 치는 이유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동태의 기본 시제, 완료 시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자, 영어의 동사 시제는 12가지가 있죠. 12가지가 12시제라고 합니다. 자,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비동사의 과거분사, be 플러스 pp 형태를 갖는 걸 수동태라고 하고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얘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파악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be와 pp가 있을 때 구체로 따지자면 얘를 우린 조동사라고 하고 얘는 본동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장에서 동사는 이 전체가 동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동태의 또 하나 시제 변화는 조동사인 비동사 형태 변화로 표시한다. 다시 수동태의 시제 변화는 조동사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동사가 조동사라고 했죠. 그 조동사인 비동사가 형태를 변화해서 시제를 나타내요. 그래서 뒤에 과거분사 즉 pp past participle이라고 하는 이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수동태뿐만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뭐가 그렇다? 시제가 변할 때는 조동사가 변한다. 시제가 변할 때 조동사가 변한다. 자, 본동사인 것은 안 바꾼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조동사와 본동사가 있는 동사일 때, 즉 조동사 본동사 있는 동사일 때는 이 조동사의 변화로 시제를 나타낸다. 본동사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된 게 이제 be 플러스 pp 수동태도 마찬가지예요. 수동태인에서 비동사, 조동사인 비동사가 시제가 변화하고 본동사인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다. 자,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입니다. 시제는 조동사가 변하고 본동사는 변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먼저 기본 시제 보겠습니다. 자, 비동사, 조동사를 했습니다. 과거분사가 본동사고요. 그래서 능동. 자, 일단 기본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면 he built the house, he builds the house, he will build the house. 자,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자,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be 플러스 pp죠. 그래서 자, 과거니까 was built예요. 자, 주어가 단수고 과거잖아요. the house가 문장이 주어로 가 수동태가 되면서 과거가 단수니까 비동사 was를 썼고 동사는 built 과거분사 썼어요. 자, 이제 시제 변하는 거 볼까요?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비동사가 변한다고요. 이렇게. 과거분사, 본동사인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고 조동사인 비동사가 was, is, will be로 바뀌면서 시제가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완료시제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 원칙을 기억하시면 아주 수동태 시제 파악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태뿐만이 아니라 조동사가 포함된 모든 동사 형태에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may가 있어요. 그죠? may 동사 원형이 있으면 얘의 과거형이 뭐냐면 당연히 might 동사 원형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might 현재로 쓰이지만 자, 이런 식으로 자, was, is, will be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완료 보겠습니다. 자, 완료 시제는 비동사가 이제 완료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비동사가 완료 그러면 have plus pp잖아요. 완료가 have plus pp니까 have been 이렇게 되고 본동사는 그대로 있죠. 보시면 자, 완료 시제입니다. He has built.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했었죠.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has. 자, 과거 완료니까 had built. 미래 완료니까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 그러니까 will have built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봤습니다. 사실은 완료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본동사는 변화가 없죠. 보시면 이렇게 조동사들만 변한다고요. 시제 변화에서도 항상 조동사가 변하고 본동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동태 와보면 보세요. built는 그대로 있어요. 앞에 있는 has가 수동태가 되니까 has pp, has been 비동사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have plus pp가 필요해요. 그죠? have plus pp예요. 완료예요. 그런데 수동태는 be 플러스 pp예요. 이게 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be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분 사용이 돼서 been. 그래서 have been pp 이렇게 수동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has been 한미팅 단수니까 has. 과거 완료 수동태니까 had been pp. 미래 완료 수동이니까 will have been pp. 자,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완료의 수동태들은 이 형태를 기억하시면 돼요. 완료의 수동태다. 그러니까 비동사를 과거분사로 바꿔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기본 형태의 시제가 바뀌는 건 앞에 있는 비동사 형태가 바뀐다. 본동사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정리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수동태의 시제와 조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자체에 조동사가 있죠. be 플러스 pp. 이때 be가 이미 조동사예요. 그래서 우리 시제와 조동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시제. 일단 be 플러스 pp가 우리는 수동태의 기본 형태죠. 이때 이 be가 조동사예요.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온 조동사고요. 이 pp가 본래 의미를 갖는 본동사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묶어서 우리는 이제 문장의 동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장의 동사, 정확히 물론 서술어인데 이 서술어는 동사는 조동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be 플러스 pp를 묶어서 동사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시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비동사의 시제 변화로 이제 시제를 나타내요. 과거분사 변하지 않아요. 비동사는 변합니다. 이게 원래 그렇죠. 영어에서 조동사가 문장에 있으면 동사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변해서 시제를 나타내요. 그죠? can swim의 과거형이 뭐예요? could swim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볼까요? 자, 과거네요. was, were. 이렇게 과거. pp. 현재, am, is, are, pp. 그죠? 미래는 어떻게 돼요? 미래 그럼 뭐가 필요해요? will이 필요하죠, will. 그죠? 조동사, will. 그래서 얘는 will도 조동사, be도 조동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조동사, 본동사 오네요. 수동태 미래는요, will be, pp. 그래서 will하고 be가 다 조동사란 얘기예요. 볼까요? The work was done. 그 일이 되어졌다. 과거네요. By time에 의하여. The earth is surrounded. 지구가 둘러싸여 있다. By the atmosphere. 현재입니다. 불변의 사실. The car will be sold. 차가 팔릴 것이다. 자, 미래의 수동이에요. Will be pp. 되죠? 자, to the CEO. 자, 하나씩 예문을 보겠습니다. 수동태 현재 시제. isR pp죠. 뭐뭐 되다. 현재 상태나 동작입니다. Everybody loves her. 그녀를 사랑해요. 수동태가 어떻게 돼요? 그녀가 사랑받죠? is loved. by everybody. 모든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현재네요. Street is cleaned. 자, 거리가 청소되는 거죠. Everyday, 매일. Pineapples are imported. 자, 파인애플들이 수입되네요. 그죠? 수동입니다. 보다시피, 여러분 이렇게 뭐만 변해요? 비동사만. 자, 이렇게 현재를 나타낸 것이 현재 시제예요. 자, 과거 시제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똑같아요. 요 비동사만 변해요. 뒤에 pp는 그대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과거, 시제를 변할 때는 비동사의 형태만 변해서 시제를 나타낸다.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자, was, were, pp 이거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의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미래는 간단합니다. 또 뭐만 붙이면 돼요? will이죠. 근데 will이 왔으니까 조동사니까요. 조동사 뒤엔 원형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쓴 거예요. 그래서 will be pp가 수동태의 미래 시제죠. 뭐뭐 될 것이다, 뭐뭐 받을 것이다. 즉, 그녀가 사랑받게 될 것이다. 또 거리가 청소될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나중에 또 is going to 이렇게 써도 되죠. is going to가 will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나타낸다. 네. 자, 중요한 건 앞에 이제 조동사가 또 쓰일 수 있어요. 아까 will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것도 이 중에 하나인데요. 조동사 오고, 조동사는 원형을 써야 되니까, be를 쓰고, pp. 그래서 수동태 앞에 조동사를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아까 한 게 이거였죠? will be cleaned. 거리가 청소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later, 나중에. 자, 이렇게 미래 나타낼 때 will이, 조동사예요. must, 의무일 때, 거리가 must be cleaned later. 나중에 깨끗하게 되어져야만 한다. 의무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must는 과거 없죠. musted 아니에요. had to를 쓰죠. had to. 그래서 had to be cleaned.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리가 깨끗해져야만 했다.
됐습니다. 자, can be cleaned. 가능이죠. 깨끗해질 수 있다. 입니다. 역시 과거 뭐예요? could be cleane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앞에 조동사가 올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비동사는 원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조동사 be, pp 이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동태의 진행 시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일 때 진행 시제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영어에서 동사 시제는 12가지입니다. 즉 12시제죠. 동사 시제는 수동태의 be 플러스 pp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파악해서 해석한다. 그래서 얘를 하나의 동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동태 시제 변화는 조동사인 비동사의 형태 변화로 표시한다. 뭔 소리냐면, 자, 수동태 시제 변화. 시제가 be 플러스 pp 수동태예요. 수동태일 때 시제 변화가 어떻게 하느냐. 얘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만약에 삼식 단수 현재면 is, 또 과거면 was, 뭐 이런 식으로, 완료면 have been, 아니면 has been,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얘는 변화가 없고 비동사의 형태 변화로 시제가 변한다.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진행시제 플러스 수동태. 수동태 진행시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되죠. 자, 진행시제는 be 플러스 ing예요. 그죠? 그 다음 수동태는 be 플러스 pp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붙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be, being, pp가 되겠죠. 이 형태를 기억합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진행시제 알죠? be 플러스 ing. 수동태는 be 플러스 pp. 그러니까 진행인데 뒤에 수동태예요. 그러면 ing, be가 붙으면 being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be, being, pp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동사를 표현할 때는 시제를 먼저 표현해요. 이따 나올 건데 그 다음에 태가 끝에 갑니다.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진행시제 be, being 조동사고 pp가 이제 본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진행형, 그리고 being, pp가 돼서 수동태. 그래서 변하는 건 앞에 이제 이 be가 변하죠. be 앞에 있는. 자, 보시면 진행입니다. 자, 그래서 능동, be is building, 과거 was building, 미래 will be building 이렇게 되는데, 얘가 수동이 되면 이제 is가 변하는 거죠. is being built. 또 과거면 was being built, 수동 미래죠. 그러면 수동에서 미래면 will be being. 그래서 앞에가 변한다. 앞에 비동사 변한다는 거죠. 자, 제가 수식태를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에서 동사 변할 때, 그리고 동사의 형태를 결정할 때 동사의 순서는 뭐냐면 수를 먼저 결정해요. 단수냐 복수냐. 여기도 보시면 is죠. are가 아니라 was, is라는 얘기는 주어가 단수란 얘기라는 걸 벌써 앞에서 알 수 있어요. 그죠? 단수예요. 그 다음에 시제를 알 수 있습니다. 아, is ing구나. 진행형이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s ing구나. 그 다음에 이제 시제를 아는 거죠. 아, 진행형. is ing니까 현재 진행형, was ing니까 과거 진행형. 그리고 끝에 가서 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built가 붙었네. being built구나. 그럼 수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요 예문을 요 문장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자, was building을 보시면 수가 뭐냐면 단수예요. was를 썼으니까. 희제가 뭐냐면 was ing가 보이니까 뭐가 돼요? 과거 진행이 되죠. 태는 뭐가 되죠? 능동이란 말이죠. be 플러스 pp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과거 단수고 과거 진행이고 수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태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따로 5분 구유로 정리하겠습니다. 완료 진행에서 마찬가지예요. 완료니까 당연히 have been, be 플러스 ing 진행, 그 다음에 수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완료고 have 플러스 pp가 완료예요. 그리고 진행 시제가 뭐냐면 be 플러스 ing예요. 태가 끝에 간다 그랬죠? 수동이에요. be 플러스 pp예요. 자, 이게 결합합니다. 어떻게 결합해 볼까요? 자, 이게 묶으면 뭐가 되냐? been이 됩니다. have been. 그죠? 그 다음에 ing랑 being이 묶이면 뭐가 되죠? being이 되죠? 그래서 완료 진행 시제는 어떻게 돼요? have been, being, pp.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밑에 먼저 이거 보시면 사실은 미래 진행형이라든가 이렇게 완료 진행형은 수동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문법적으로. 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building 단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과거 완료 진행 had been building, 미래 완료 진행 will have been building에서 수동태는 이렇게 have been being built, had been being built, will have been being built. 아마 여러분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쓰이진 않지만 이렇게 시제가 만들어진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부사절의 접속사. 부사절은 뭘 수식한다고 주로? 오케이. 잊어버리면 안 돼. 부사절은 주로 동사 수식한다를 기억하시고, 자, 종류가 어떤 경우인지 봅시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시간. 이거 다 외워야 돼. 일반적인 어떤 단어를 외우는 것만큼 이 접속사의 이 종류를 외우는 걸 중요합니다. 시간. 뭐뭐 할 때, before, when, before 하기 전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while 뭐뭐 하는 동안, by the time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까지, when이야 when,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동의어 이거 다. The instant, the moment, the minute, the instantly 전부 다 뭐뭐 하자마자. as도 쓰이죠. as는 뭐 뜻이 많으니까 함에 따라 after 뭐뭐 한 후에 since 뭐뭐 이후로 once 일단 뭐뭐 할 때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자 시간입니다. 이게 다 시간의 접속사가 종류가 가장 많죠. 가장 많죠. 다음 이원입니다. because, as, since, underground 전부 다 뭐뭐 때문에 자 now that 여기 밑줄 줍니다. 이제 뭐뭐이니까 now that은 now가 있어서 이제 지금 뭐뭐이니까 그래서 now that은 항상 현재나 현재 완료로만 쓰여요. 현재나 현재 완료 시하고만 같이 쓰이는 게 now that이야. seeing that 뭐뭐인 걸로 봐. 자 이게 이 원인. 자 조건별표 하나. 그래서 if,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조심해야 돼요. supposed 아니야.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뭐뭐라면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은 무슨 라면? 바다가 육지 라면. 미안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unless는 if not이요, if not. 뭐뭐가 아니라면 if not이 묶은 게 unless야. 뭐뭐가 아니라면 unless if not. if only 만약 뭐뭐라면 얘는 가정법 강조라고 습니다. 가정법을 강조할 때 if only를 써요. 뭐뭐라면 이런데 강조할 때 if only 씁니다. as far as, so far as, as long as, so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별표 2개 양보 대조. 양보란 말이 한자로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되죠. 뭐뭐일지라도 뭐뭐인 반면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양보죠. though, although 이거 다 표시해야 돼요.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다 많이 쓰여요. granted, granting that도 쓰이고 자 뭐뭐일지라도 while하고 whereas는 반면에 뭐뭐인 반면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다 알죠? 기본 단어. 기본 단어. 이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단어입니다. 꼭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접속사의 뜻도 모르면 해석 못해. 해석 못해요. 자, 다음. 이번엔 목적. 뭐뭐, 이건 알죠? 뭐뭐 하기 위하여. So that, in order that. So that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So that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벌써 했잖아. 존재할 왜 그래? 해놨잖아. For fear that.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얘 별표 칩니다.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뜻 자체가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야.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이미 부정의 의미가. 그래서 이 안에 no나 not을 쓰면 안 돼요. no나 not을 쓰면 안 돼.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 such that. 정도, 모습, 양태, 상태를 나타내는 접속사라 하죠. 마치 뭐뭐처럼 as if, as though, just as 이렇게. in that 이것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뭐뭐라는 점에서 in that 이 하나의 덩어리야.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온 게 아니고 in that 자체가 덩어리로 뭐뭐라는 점에서. in case 비가 뭐뭐 할까봐. in case it rains 비가 올까봐. 비가 올 걸 대비하여 이런 뜻이야. in case 뭐뭐 할까봐 뭐뭐 할 것을 대비하여. 그래서 자 정리하면 자 시간, 이유 원인,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정도 이렇게 7개의 접속사를 정의합니다. 됐습니다. 자 봅시다. 시간의 접속사 어떤 것들인지 봅시다. 자 특히 여기 여분 잘 봐야 돼요. 이거 잘 봐야 돼. 특징. 물론 뜻을 외우는 거 기본적으로 중요해. 그런데 이쪽 특징 잘 보세요. 갑니다. 자, when, 뭐뭐 할 때야. by the time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 시점이야.
시점이나 기간이야. 한 시점. 자, 그 다음 보세요. while이야. 뭐뭐 하는 동안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한 일이야. 자, 시점이나 기간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밥 먹는 동안 이렇게. 그죠? 일어난 일.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 정말 중요해. 뭐뭐 하는 동안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고 하는 동안. 그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죠? 내가 요리하고 있는 동안 그가 방문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동시에 발생할 때 쓰는 게 while이야. 잘 됐죠? 자, 뭔가 정리합니다. 특징. 자, when은 그냥 막연히 한 시점이나 인생의 어떤 기간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해돼? 자, 이때 기간과 이때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거 구분해야 돼. 자, 어떤 시점이나 기간, 인생에서 기간. 내가 초등학교 때. 근데 while은 비교적 긴 시간, 몇 시간 동안 또 뭐 며칠 동안 내가 뉴욕에 머무르는 동안 뭐 몇 달 동안 이런 식으로 긴 시간을 걸쳐 일어난 일을 하는데 그때 일어난 동시 발생을 나타낼 때 while을 쓴다고요. 근데 뭐 as 보세요. 잘 봐. 뭐뭐 하면서 내지는 할수록이야.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똑같은데 동시 똑같은데 얘는 뭐냐? 변화야. 그냥 동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뭔가 변하는 거야. 즉 나이를 먹어갈수록 산의 높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 근데 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변화야. 그렇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산의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잖아. 산에 올라가는 거랑 온도가 내려가는 거랑. 근데 동시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다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그게 while과 as의 차이점이야. 뉘앙스 알겠지? 오케이. 자, 차이야. 자, 일단 이 세 개를 구분 잘해야 돼. when은 하나의 시점. 기간은 인생에서의 기간. while은 어떤 일이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인데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as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as는 변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됐어요. since는 뭐뭐 이후로죠. 그래서 뭐뭐 이후로이기 때문에 주로 무슨 시제랑 쓰여? 완료 시제랑 같이 쓰이지. 현재 완료랑. since는 뭐뭐 이후로. 때문에라는 뜻도 있죠. before, after는 됐어요.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이후로. until till은 뭐뭐 할 때까지. 그런데 전치사로도 쓰이죠. 얘는 무슨 말이냐면 뒤에 명사가 오기도 하죠. 주어 동사 아니라. 그 다음에 since, as soon as 했죠. 뭐뭐 하자마자 the moment, the instant, the minute도 접속사로 쓰여요. 뒤에 주어 동사 와서 뭐뭐 하자마자 뜻이 있다고. once. 두 가지 쓰여요. 시간도 되고 조건도 돼요. once는 일단 뭐뭐 할 때. 일단 뭐뭐 하면. once.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자, 이 10개.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접속사 꼭 기억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시간은 기본이에요, 기본. whenever 대신 every time 써도 돼요. 얘도 접속사로 쓰입니다. 부사로도 쓰이지만 접속사로도 쓰여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도 기억하시고 각 접속사별로의 특징도 꼭 기억을 정리해 두세요. 됐니? 자, 이 의미 보자. 해석합니다. whenever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어떤 기간. 내가 어렸을 때 인생의 기간이에요. 어렸을 때 living in LA, LA에 살았다. while이 아니라니까. 어떤 거와 동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어렸을 때 어떤 인생의 시간이라고. 또 John cooked dinner. 자, 이거란 말이지. 요리를 했다 뭐 하는 동안 내가 숙제를 하는 동안. 근데 이때 또 as는 아니란 말이지. 왜? as는 동시에 일어나면서 뭐가 있다? 변화. 그렇지. 변화가.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했다는 변화는 아니야. 자, 이런 거란 말이야. as, 이도 wise. 내가 더 높이 올라감에 따라 그것이 더 차가워졌다. 변화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되지. 변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높이 올라감에 따라 그것이 더 차가워졌다.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as를 쓴다. before 됐어요. before you cross the road. 길을 건너기 전에 항상 look both way. 양쪽 길을 다 봐라. He had a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가 있었어요. After he called you. 그가 너한테 전화한 후에. We discussed the problem.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Until. 뭐뭐 할 때? 까지 came to a conclusion. came to a conclusion 하면 결론을 내리다 하죠.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하길 때까지. 떠나도 좋아. 뭐뭐 하자마자. 그녀가 오자마자. Once you start, you must finish it. 이때 once가 뭐라고? 네가 일단 시작했을 때 아니면 시작하면 조건도 된다고요. 일단 뭐뭐 할 때, 일단 뭐뭐 하면 너는 그것을 끝내야만 한다. Whenever I saw him. 내가 그를 볼 때마다 그는 항상 플레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 공부는 안 한다. 그래서 얘도
아까 한 것처럼 이 when하고 while, as를 비교하셔서 시점, 동시, as는 동시 플러스 변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쓰세요. 네, 이번에는 양보의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이 말이 어렵죠? 자, 일본의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양보가 되는데 사실은 뭐 자리를 양보 이런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접이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좀 더 가깝습니다. 반대를 나타낼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말로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죠? 불구하고, 일지라도, 또 뭐뭐든지 이거 다 양보라고 하죠. 반면에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그냥 역접인데 역접의 접수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이해하면 말로 할 때 그냥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일지라도 뭐뭐든지 이런 의미들이 양보다라고 일단 개념 이해를 해주시고 자 어떤 접수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do, even though, although, even if가 가장 대표적인 양보의 접속사, 우리말로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예상 못한 결과가 온 경우에 대조를 나타내는 역접이죠.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 whereas가 반면이라는 뜻이 있죠. while은 사실은 시간으로서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while이라는 접속사는 제가 따로 또 5분기에 정리해 있지만 동시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while은. 자, whereas는 또 특징이 뭐냐면 이런 구조로 쓰여요. 주절 뒤에 쓰입니다. 앞에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쓰입니다. whereas 이렇게 쓰고요. 반면에 이렇게 쓰고 여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콤마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while도 마찬가지예요. while을 콤마 안 쓰면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반면에 둘 다의 뜻이 있는데 콤마를 붙이면 이제 where에서 같이 뭐뭐인 반면에 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다음 whether죠. 자, 뭐뭐든지 아니든지 혹은 A든지 B든지. 자, 이 접속사의 특징은 명사절로도 쓰이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도 하는 뜻은 같아요. A든지 B든지 혹은 뭐뭐든지 아니든지. 여기 뒤에 이제 A or B가 오면 A든지 B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뭐든지 아니든지는 or not이 생략된 거고요. however입니다.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as도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 양보는 중요합니다. 특히 however 중요. 자, however가 어떻게든지가 아니라 이렇게 양보를 나타낼 때는 바로 뒤에 형용사 부사가 옵니다. 그래서 형용사 쓸 것이냐 부사를 쓸 것이냐를 선택하는 시험 문제도 나오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면 형용사를 쓰는 것이요. 동사를 수식하는 거면 부사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as는 또 양보일 때 as가 기본적인 접속 뜻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제 양보일 때는 형용사 부사 사실은 명사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사 없이 오는데 명사가 오면 아무튼 명사 형사 부사가 접속사 as 앞에 오면 양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brave as he is 그가 아무리 용감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죠. granted that 내지는 granting that 하면 뭐뭐 한다 하더라도 뭐뭐이다 하더라도 뭐뭐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의문사.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문사들 있죠? whoever, whatever, 또 whichever. 그쵸? 또 의문부사. whenever, 언제든지, 또 wherever, 어디든지, however, 어떻게든지. 자, 요렇게 6개의 의문사. 뒤에 ever가 붙어서, ever가 양보를 나타낸다 그러죠? 뭐든지. 그래서 복합 의문대명사. 일반적인 문법책에는 복합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누구, 무엇, 어느 것, 어느 사람,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의문사로 해석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though you are not a vegetarian 네가 채식주의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You'd enjoy eating this vegetable 너는 이 야채를 먹는 걸 즐길 것이다. even though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I was tired. 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찍 일어났다. this morning 오른 아침에. 또 although I'm young. 내가 어리지만 어림에도 불구하고 I can help my mother. 엄마를 도울 수 있다. even if 똑같습니다. 자, he won't be disappointed. 그는 실망하지 않을 거야. There is no reply from her. 그녀로부터 대답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됩니다. while 뭐뭐인 반면에 I admit it's difficult. 그게 어렵다는 걸 인정하지만
하지만 I don't think it's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역접입니다. My mother is shy. 부수집어요. 막구름이 많아요. whereas 반면에 my father is very outgoing. 외향적인이라는 뜻이 outgoing. 네, 이렇게 접속사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접속사 세 가지 when, while, as. 자, 공통적으로 시간을 의미하는 접속사들인데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when입니다. 우리 보통 뭐뭐 할 때라고 많이 쓰는 접속사죠. Telephone always rings. 전화기가 항상 울립니다. When you are having a lunch. 네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뭐뭐 할 때죠. 포인트가 뭐냐면 시점,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에 동시에 그 시점에 어떤 시점 짧은 시간에 일어날 때 근데 그때 같이 일어나는 무언가를 묘사할 때 쓰는 게 when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울린다.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점심을 먹고 있는 기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니까 시점 짧은 시간일 때 when을 썼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when은 접속사는 while하고 as와 달리 뭐뭐 할 때 자,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일 때는 자, 완료 시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심. 자, 항상 뭐 과거를 쓴다 이게 아니고요. 시점이잖아요. 그죠? 시점이니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완료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참고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while입니다. While you are studying her.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그녀가 돌아왔어. 비교적 긴 시간입니다. when하고 차이점이 뭐뭐 하는 동안 그리고 진행이죠. 동시인 거 똑같아요. when이나 while이나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while일 때는 좀 더 길고 길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while을 씁니다. 그래서 뭐 밥을 30분, 1시간을 먹는다면 아무래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렇겠지만 공부하는 건 뭐 보통 기본 서너 시간 그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교적 긴 시간이다 라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s입니다. 자, he was telling me the story. 그는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as we got ready to leave. 우리가 떠날 준비를 했을 때 하면서 그래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동시에 진행. 됐죠? when은 뒤에서 비교하겠지만 when은 짧은 그리고 while은 조금 더 긴 둘 다 동시. 근데 as는 어떠냐?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지. 양쪽이다. 양쪽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 문장을 보면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실 텐데 I was waiting for bus. 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온 건 어때요? 짧은 시점, 한 시점 짧은 시점이죠.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딱 비가 오고 시작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while은 while I was waiting for bus. 내가 버스를 기다린 동안, 자, 접속사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건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진행 중이라 좀 긴 시점이죠. 진행 중이라 긴 시점. 버스를 기다린 동안 동안 it started to rain.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while을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떤 한 점, when이 시점이라면 while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긴 기간, 어느 정도 좀 더 긴 시점을 의미하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as I was waiting for bus, I listened to music. 자, 내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어느 정도 동시에 진행되죠. 비가 오는 거랑 또 버스를 기다리는데 비가 오는 이 두 가지 경우랑은 또 차이가 뭐냐면 자, 버스를 기다리는 건 똑같은데 비가 오는 건 어느 순간에 그때 이제 오는 거지만 얘는 두 개의 일이 즉 종속절과 주절이 어느 정도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할수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가 올 때 또 기다리는 동안 여기는 기다리면서 그래서 일단 의미로 비교해 보시면 좀 뉘앙스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포인트는 거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when도 while도 as도 다 동시에 어느 정도 동시에 발생하는 일을 주절과 종속절의 내용들이 를 묘사하는 접속사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